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서부터는 전기 설비의 시험과 검사 부분에서 마지막 접지 저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저항 측정인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다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접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약간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접지 저항 교과서에서 나온 접지 저항 측정에 대한 부분은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접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건 이제 절연 저항 측정, 두 번째죠. 절연 저항 측정에 대한 내용. 거기서 뭘 배웠었죠? 절연 저항 측정은 이제 뭐 매거로 하고, 매거 또는 절연 저항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절연 저항 측정은 그 두 가지. 뭐 매거나 절연 저항계나 똑같은 겁니다. 한국말로는 절연 저항계, 뭐 그거를 외래어로 표기할 때는 매거 뭐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연 내력 시험에서는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파괴 검사냐 아니면 내전압 시험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졌고, 주로 우리가 하는 절연 내력 시험은 이제 파괴 검사가 아닌 내전압 시험으로 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접지에 대한 내용을 해볼 건데,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 해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 접지에 대한 내용이 예전에는 뭐, 자꾸 예전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전 거 얘기는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는 접지에 대한, 접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료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접지 시스템 한국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접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접지 시스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시스템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요 시스템 접지 등으로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어. 그래서 개통 접지가 뭐고 보호 접지가 뭐고 필요 시스템 접지가 뭔지 이제 좀 차근차근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개통 접지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개통 접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력 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산 현상에 대비하고자 하는 접지가 개통 접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성점 접지가 바로 개통 접지에 해당합니다. 그럼 중성점 접지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죠? 우리한테 중성점 접지를 했다는 얘기는 이 계통에서 쓰고 있는, 전력 계통에서 쓰고 있는 기기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는 기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죠. 변압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변압기를 접지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요. 쉽게 보면. 그래서 그 계통 접지는 이제 세 가지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접지가 있죠. 보호 접지라고 하는 것은 고장 시 감전에 대한, 자, 고장이 났을 때 뭐 지락사고나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전류의 이제 이동 경로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에 고장이 났을 때 감전은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접지입니다. 그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접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합니다. 모든 여러 점,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 그래서 이제 밑에 사고 시 고장 전류 차단 시간 및 허용 접촉 전압의 기준이 각기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조금 이제 다루기는 조금 힘들고, 일단 보호 접지라고 하는 것은
기기에 대해서 접지하는 거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호접지라고 하는 것은 기기에 대한 이제 기기가 있으면 기기의 외함 있죠, 외함. 그 외함 접지를 보호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개통접지는 중성점, 전원계통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게 개통접지고, 보호접지는 사람이 감전되지 말라고 어떻게 기기에다가 기기의 외함 있죠, 외함. 기기의 외함에다가 접지를 하는 것이 보호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TN계통, TT계통, IT계통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 보호접지가 바로 PE 또는 PEN 도체를 활용해서 그 보호도체죠. 보호도체를 활용해서 하는 접지를 보호접지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제 피뢰 시스템 접지가 있습니다. 피뢰 시스템 접지 세 번째죠. 자, 피뢰. 낙뢰를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피뢰, 낙뢰를 피한다. 피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피뢰침입니다. 피뢰침 생각하시면 돼요. 피뢰침. 피뢰침이 뭐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뢰를 유도하는 장치죠. 그 번개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땅바닥에 떨어질지 건물에 떨어질지 아니면 길에 가는 나한테 떨어질지 자동차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 발생적인 낙뢰를 유도시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전기를 통하는 물질을 통해서, 즉 도체죠. 도체를 통해서 유도시키는 겁니다. 일로와 일로와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뇌격전류를 유도시키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건물 꼭대기에 달려있는 이제 피뢰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피뢰침하고 이제 피뢰침은 이제 이제 뭐 건물이 다치지 않게 또는 사람이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이제 유도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가공 전선로인 경우에 철탑들이 있잖아요. 그럼 진짜 번개가 뭐 피뢰침에만 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력계통에도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력계통에 떨어졌을 때는 그 전력계통에 떨어져서 이제 부하 쪽으로 내격전류가 흐르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피뢰기, 라이트닝 어레스트라고 하는 LA라고 합니다. 그런 피뢰기를 씁니다. 즉 피뢰 시스템은 피뢰침하고 피뢰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그 다음에 그럼 내용을 보면 뇌격, 번개라는 얘기죠. 번개를 확실하게 흡인해서 뇌격지 전류를 대지로 안전하게 방류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보호한다. 시설 시에 뇌격 전류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서부터 다룰 내용은 이 개통 접지, 피뢰 시스템 접지는 우리는 지금 안 볼 겁니다. 안 볼 거고, 개통 접지하고 보호 접지 이 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까 해요. 뭐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고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산업기사의 기본 정도 되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다루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더라. 이렇게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독 접지는 뭐고, 공통 접지는 뭐고, 통합 접지는 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독 접지는 특별고압, 예를 들어서 이제 회로가 특별고압계통, 고압계통, 저압계통, 뭐 그 다음에 통신, 약전선이죠. 통신계통, 이제 피뢰 시스템의 계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각각의 계통들을 단독으로 별도로 접지하는 것을 단독 접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특별고압계통, 고압계통, 저압계통, 그 다음에 약전송계통, 피뢰계통을 모두 다 단독으로 접지했을 때는 단독 접지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겠죠. 대신에 예를 들어서 뇌격전류가 이렇게 딱
혹시나 뇌격전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졌을 때 뇌격전류가 바로 대지로 이제 빠질 거 아니에요. 이제 빠지는데 그 대지로 빠졌던 게 옆으로 넘어가서 이쪽 고압 시스템이나 통신 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땅바닥을 통해 가지고 그 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접지극 간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접지가 단독 접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접지가 있는데요. 공통접지. 자, 공통접지라고 하는 거는 이 전원계통, 특별고압계통, 고압계통, 저압계통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접지로 모두 묶었습니다. 모두 묶어서 이 특별고압계통, 고압계통, 저압계통을 공통으로 다 접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쓸까? 뭐 이런 게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어디다 쓴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 내용 밑에 적어 드렸어요. 특별고압하고 고압하고 저압이 거의 이렇게 같은 지금 동일한 등전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특별고압과 고압, 저압이 지금 되게 가깝게 설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변전소. 변전소는 특별고압하고 고압, 저압이 같이 이렇게 되게 가깝게 있잖아요. 왜냐면 변압기 써야 되니까. 변압기 1차 축은 주로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보고 2차 축은 저압으로 보니까 그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공통접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지, 건물이 밀집한 곳에서는 또 이런 접지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겠어요? 건물 내에 전기실이 있단 말이죠. 전기실에 변압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투투나인이 들어와 있어요. 22,900V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미 특별고압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면은 특별고압을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뭐 220V, 뭐 엘리베이터에서 쓰는 뭐 380V나 뭐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압 쪽으로. 그러니까 특고압과 이제 저압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당연히 이런 공통접지 시스템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통합접지가 있습니다. 통합접지. 통합접지는 이 각각의 모든 계통 있죠. 특별고압계통, 고압계통, 저압계통, 통신계통, 또 피드 시스템 계통을 모두 다 묶어버렸어요. 모두 다 이렇게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두 등전이라는 거죠. 모든 같은 등전이기 때문에 좀 시설비는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단독 접지는 여기 연결 안 했잖아요. 그럼 연결할 선,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통합접지에서 연결할 선이 빠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통합접지는 모두 다 연결했기 때문에 선이 좀 더 많이 들겠구나.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겠구나. 시설비가 많이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접지 시스템의 우리가 구분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접지 시스템의 구분과 종류는 개통접지, 보호접지, 필드 시스템 접지로 되어 있고,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 141호에 나와 있는 이제 접지 시스템의 구분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TN 계통, TT 계통, 즉 계통 접지에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은 도대체 어떤 녀석들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 이 접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접지라고 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설비잖아요. 그죠? 혹시나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이제 까먹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접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설비죠. 그죠? 접지선은 안전을 위해서 설비하는 시설물인데,
그 접지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안전을 위해서 설비한 접지선인데 그거 만지면 되냐 안 되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왜냐면 사고 전류가 대부분 다 접지선으로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고가 언제 날지 뭐 뇌격 전류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뭐 취업을 나가시거나 했을 때 전원이 차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접지 설비는 만지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접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접지 시스템의 구분과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통 접지의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